예, 삼성이 갤럭시 S10을 출시를 하면서 렌즈를 하나 더 넣었죠. 초광각 모드. 예, 이 초광각 모드가 뭐냐? 123도의 화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를 별도로 하나를 더 넣은 건데요. 그래서 렌즈가 3개인 겁니다. 망원, 표준 광각, 그리고 초광각. 근데 뭐 그냥 광각 사진 나오나 보다. 뭐 렌즈 하나 더 넣었네.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초광각이더라고요. 제가 좀 한 열흘 정도 써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렌즈로 환산하면 이게 몇 미리짜리지? 제가 알아보니까 한 12mm예요. 풀프레임으로. 풀프레임 렌즈 환산 기준으로 12mm면 렌즈가 장난 아니게 비싸거든요. 예. 그리고 크롭바디에서는 요 정도 화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없습니다. 예. 123도까지 갈 수 있는 렌즈가 판매하는 게 없더라고요. 아예. 출시도 안 했고. 그러면 정말 초광각인데.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야, 그러면 이 렌즈, 이 전면 렌즈 빼고 후면 렌즈의 기능을 봤을 때, 조리개나 이런 화각을 봤을 때, 카메라로 세팅하면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궁금해서 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갤럭시 S10의 카메라 스펙을 좀 봐야겠죠. 갤럭시 S10은 후면 카메라만 봤을 때 일단은 동영상이 4K 영상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f1.5에서 f2.4의 가변 조리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는 자동 모드로 했을 때 어두운 데서는 f1.5로 찍히고 아주 밝은 데서는 f2.4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찍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동 모드에서는 내가 강제로 f1.5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OIS 손떨방이 들어가 있어요. 손떨방이 있고 없고는 일단 카메라 쪽에서는 바디에 손떨방이 있냐 없냐는 가격 차이가 꽤 나거든요. 손떨방이 적용되는 거는 몇십만 원씩 비싸고 뭐 그런데 일단 플래그십 디바이스답게 손떨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초광각 모드 렌즈에는 손떨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디에 손떨방이 드는 게 아니고 렌즈마다 손떨방이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망원 렌즈에서는 f2.4의 고정 조리개고 광학 2배중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망원이 아주 많이 당겨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원은 적당한 망원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표준 망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35mm인 것 같거든요. 제가 화각을 보니까 45mm라고 하는 거 보면 45도라고 하는 거 보면 풀프레임 1대1 이제 풀프레임 기준으로 한 35mm 한 4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이제 렌즈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걸 카메라로 세팅했을 때 얼마나 들 건지 한번 보죠. 일단은 4K 영상이 지원이 돼야 되고 초광각 렌즈를 보면 이 초광각 렌즈가 123도에 커버가 되는데 12mm의 렌즈가 없어요. 크롭바디에는. 그럼 풀프레임에서만 봐야 되거든요. 물론 12mm짜리 크롭바디 렌즈가 있는데 그거는 화각이 안 나와요. 90도, 100도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고 풀프레임으로 가야 12mm에서 122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렌즈가 뭐냐? 풀프레임 렌즈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디도 풀프레임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풀프레임 쪽에서 4K 영상제 중에 제일 싼 거 봤더니 최근에 출시된 캐논 EOS RP라는 바디였고 그 바디가 160만 원 정도 씁니다. 그리고 초광각 렌즈, 그러면 초광각 모드의 12mm 단 렌즈를 좀 찾아보니까 렌즈가 하나 나왔어요. 12mm고 지금 화각을 보니까 122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22도의 단 렌즈인데 f2.8이죠. 지금 근데 이제 얘는 f2.2예요. 광각 렌즈는 초광각 모드에서 f2.2인데 이거면 얘가 더 작은 건가? 그렇진 않아요. 얘는 센서가 작기 때문에 f2.2라고 하더라도 풀프레임에서 f2.8보다 훨씬 더 어두운 렌즈입니다. 이제 환산을 했을 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f2.8에 12mm짜리 렌즈 가격이 무려 129만 원이었습니다. 단 렌즈인데 일단 그렇게 화각이 넓은 렌즈는 좀 고가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넓은 거는 좀 싼 거 많은데 이렇게 초광각으로 나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129만 원짜리 렌즈를 좀 사야지 이 정도 화각을 좀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망원 모드와 표준 광각을 보면
표준 광각은 일단 광각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표준 렌즈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77도 정도 나오는 이제 표준 광각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2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23mm에서 24mm, 23mm에서 26mm 사이인 것 같고, 그리고 망원 모드가 45도 화각인데 그러면은 35mm 정도, 예, 4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풀프레임 기준으로. 그랬을 때 렌즈를 좀 찾아보니까 하나의 렌즈로 커버가 돼요. 이게 뭐냐면 17mm에서 이제 1735라고 보통 하는데 17mm에서 35mm짜리 렌즈입니다. 가변 조리기에 적용된 f2.8에서 f4의 렌즈인데 이게 가장 저렴했던 것 같고 75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렌즈 두 대와 바디 한 대면 그러면 세팅이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4K가 지원되는 바디니까. 그럼 364만 원이네요. 364만 원이 세팅비가 들어가나요? 예. 물론 요거랑 비교하기는 어렵죠. 얘는 이제 어쨌든 폰에 들어간 센서고 센서 크기가 워낙 작은 데다가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 풀프레임, 더군다나 풀프레임하고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화질이나 이런 성능 면에서는. 하지만 얘는 또 얘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화면이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화면으로 LCD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프리뷰 화면이 이 정도 되는 카메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카메라도 프리뷰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프리뷰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컴팩트하지 않습니까? 렌즈 두 대와 풀프레임 렌즈 두 대, 큰 거 렌즈 두 대가 바디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작정하고 사진 찍을 때 아니면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장비는. 그럼 작정하고 나갔을 때 내 원하는 피사체가 그때 항상 있을까요? 그래서 출사를 가는 거거든요. 작정하고 멋진 데를 찍으려고. 근데 더 좋은 사진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피사체를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찍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컴팩트한 게 굉장히 유리하죠. 얘보다 컴팩트한 카메라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 밖에 장점이 있겠죠. 사진 어플 같은 거, 스냅시드 같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어플을 무료로 쓸 수 있고, 예, 포토샵 익스프레스도 무료고요. 그래서 그런 앱을, 사진 편집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밖에도 장점이 많이 있죠. 뭐 클라우드 연동 서비스나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만 사용 가능한 그런 몇 가지 장점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얘가 스마트폰으로서 역할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카메라다, 카메라만 돼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래요. 이게 그래도 한 5, 60만 원의 가치는 넘지 않을까? 네, 똑딱이 카메라로 봤을 때 이 정도 스펙이 나오는 똑딱이 카메라는 없으니까. 저라면 카메라가 이 정도 사양이다라고 하면 살 것 같아요. 한 5, 60만 원이라면. 근데 한 10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카메라를 뭐 이렇게 이런 망원이나 이런 거 좀 쓰고 싶어서 카메라를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폰을 좀 옛날 폰을 좀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갤럭시 S10이나 뭐 화웨이 P20 모델 또는 뭐 아이폰 XS 맥스 같은 기종을 그냥 폰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뭐 재미삼아 해본 리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카메라가 도대체 세팅비가 얼마일까가 궁금해서 그냥 제가 찾아본 건데, 그거를 뭐 공유 차원에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